네, 기술적 분석입니다. 시장 상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같은 경우 나스닥이 0.07% 정도 상승으로 마무리가 되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좋은 흐름은 아니라고 보여져요. 자, 이전과 같이 단기적인 추세를 넘어선 것이 아니라 결국 흘러내려오고 있는 추세에 맞고 그대로 하방에 머무르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 추세가 진행이 된 상황이어서 반등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강한 식의 돌파가 나와주는 게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 치고는 에너지가 많이 들어오고 있지는 않은 흐름이어서 하방으로 좀 더 열려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S&P 500이나 QQQ 같은 경우도 유사한 흐름을 보이고 있고 강한 반등의 에너지가 나오고 있지는 않은 상황이에요. 자, 이러한 흐름이기 때문에 굳이 분할 매수 접근을 하기보다는 관망하는 흐름이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달러를 들고 계시면서 재매수 타이밍을 좀 더 기다려 주시는 게 전체적인 투자 계획에서 봤을 때는 오히려 평단을 더 낮출 수 있는 기회라고 보여지는 게 제가 보는 관점입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는 오히려 반등을 만들어냈어요. 반등을 만들어내려면 단기적으로 이런 식의 에너지가 나와줘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테슬라 같은 경우는 보시는 것처럼 단기 추세를 일단은 올라탔고 확산하던 흐름 자체를 수렴으로 바꿔놨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또 조금씩은 상방을 만들어낼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다만 여기가 하나 이제 매물대가 된 부분이어서 흐름 자체가 길게 이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매수보다는 주봉 기준으로 봤을 때는 장단기 추세 사이에 껴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긍정적으로 보기도 어려운 구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인 종목들이 지금은 리스크가 높아져 있는 상황이에요. 하루 반등이 나오더라도 그렇다고 딱 들어가기에 안전해 보이는 구간들은 아니어서 지금은 이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분할 매수를 생각한다 하더라도 현금을 들고서 기회가 올 때까지는 좀 기다려주는 시기가 왔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전에 강조를 드렸던 것처럼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추세가 보시는 것처럼 좋지가 않아요. 지금은 주봉 추세를 보여드린 것이고 자, 일봉으로 보더라도 계속해서 하방으로 내리꽂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반등을 시도하지도 못한 상황으로 어제도 1.3%나 빠졌기 때문에 결국 추세를 맞고서 하방을 그려가는 흐름이 나오고 있고 자, 반도체의 대장주잖아요. 그쵸? 반도체의 대장주가 바로 엔비디아이기 때문에 대장주가 이렇게 힘을 못 쓰는 상황에서 섹터가 그렇다고 잘 나갈 일도 별로 없는 겁니다. 지금 반도체 같은 경우도 보시는 것처럼 단기 추세로 도전하지 못하고 윗꼬리가 생기면서 하방을 그렸기 때문에 지금 싸졌다고 무조건 매수를 하기보다는 엔비디아가 하방에 열려있는 상황이어서 무조건적인 추세 라인 121선에 가까이 왔기 때문에 매수가 들어간다. 자, 이런 것보다는 엔비디아가 어느 정도 조정을 마치고 반등을 만들어낼 만한 그림을 그려가고 있을 때 매수를 고려하시는 게 맞다고 보여요. 최소한 엔비디아가 이런 식으로 하방을 마치고 가격대가 이렇게 방향을 전환해주는 흐름이라도 나와줘야 SOXX 같은 경우도 다시 재상승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물려있는 분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구간에서 들어가신 분들은 보시는 것처럼 거래량이 많았기 때문에 안 좋은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나 세배를 하신 분들이라면 지금 거의 60달러 위쪽에서 들어가셨다고 하면 이미 가격이 지금 40달러까지 떨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빠르게 물을 타고 싶어 할 수가 있어요. 왜냐? 평단이 좀 낮아지면 마음이 편해지기 때문이에요. 근데 주식은 그럴수록 좀 더 냉정하게 기회를 확보를 해야 되는 것이고 리스크 측면에서 봤을 때는 맞고 더 떨어지게 된다면 그때는 소중한 현금을 또 투입해야 되는 기회를 놓치는 것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장기열적인 시계열도 고려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영상의 핵심입니다. 자, 주봉으로 봤을 때는 지금 여전히 빠지는 흐름이 나오고 있고 흐름 자체도 반전을 만들어낸 상황이 아니에요. 그냥 계속 내려가려고 하는 초입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 S&P 500, QQQ, SOXX 다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최소한 이 부분이 이전에 4월처럼이라도 반등이 나오려면 반등으로 움직여주는 흐름이 나와줘야 됩니다. 방향 전환이 나와야 된다라는 흐름인데 지금은 방향 전환이 나오기도 시간이 얼마 흐르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급한 매수보다는 관망을 통해서 내가 재매수 기회를 가져갈 수 있도록 기회를 포착하는 움직임이 더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특히 더 조심해야 되는 부분은 자, 이전에 반등이 나오거나 2022년 말부터 반등이 나올 때는 이런 식으로 3파동이 만들어졌어도 어때요? 하방의 지지라인 즉 장기 이평이 존재를 했기 때문에 낙폭 자체가 그렇게 크질 않았어요. 결국 여기서 지지를 맞으면서 움직여갔던 상황이라면 지금은 어떤 흐름이에요? 보시는 것처럼 파동 자체가 상당히 높은 위치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즉 1, 2, 3 파동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하방에서 지지해 줄 만한 구간이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장기열적인 시계열로 보자면 리스크가 상당히 높아져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렇기 때문에 한 1주에서 2주 정도는 우리가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즉각적인 매수보다는 조금 더 기다려 주시는 흐름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리는 겁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핵심적인 이유는 뉴스를 하나 보고 시작을 해볼게요. 이번 주에 실적 발표가 다 몰려있기 때문이에요. 보시는 것처럼 M7 가운데서 3종목의 실적, 4종목의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고, 또 다른 S&P 500의 종목 같은 경우에도 500개 기업 중에 171개 기업이 이번 주에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즉 실적 발표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변동성이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자면, 왜 변동성이 올라가느냐? 결국 주식은 실적, 즉 성장을 먹고 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이 어떠한 생물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성장은 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밥을 먹어야 산을 오를 수가 있듯이 주식이 올라가는 데 필요한 거는 성장입니다. 한 국가가 성장을 하거나 한 시장이 성장을 하거나 기업이 성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미국 주식은 왜 이렇게 올라갔냐? 계속 성장을 했기 때문에 상승이 나왔던 겁니다. 우리가 차트로 보더라도 미국이라는 시장이, 그리고 뭐 반도체 섹터가 이렇게 올라올 수 있었던 거는 미국이 성장을 했기 때문이고 기업이 성장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핵심적인 건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상당히 조심해야 되는 건, 이 성장이라는 거는 당장 먹은 것만, 밥을 당장 먹은 것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미리 먹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래에 먹을 밥을, 내일 먹을 밥, 내년에 먹을 밥까지 다 미리 먹은 후에 올라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밥을 땡겨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밥을 땡겨왔을 때 시장이 계속해서 올라가려면 어떤 전제가 있어야 되냐면, 바로 성장이 지속돼야 된다라는 기대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내가 1년치 밥을 땡겨왔다 하더라도 그 다음 1년이 또 밥이 많을 거라는 기대감으로 주식이 또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올라가던 주식들이 무너질 때는 언제인 거예요? 밥이 떨어질 때 시장이 무너지는 거예요. 자, 그럼 2000년 닷컴 버블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닷컴주가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 인터넷이 등장을 하면서, 그래서 주식시장이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닷컴주 중에서는 수익을 내는 기업이 많지가 않았습니다. 왜냐? 산업의 초반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미래의 밥까지 땡겨온 거예요. 아마 한 3에서 5년 정도치까지 땡겨왔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렇게 올라가던 주식들이 한 1, 2년쯤 지나고 보니까 밥이 남아있지가 않은 거예요. 3년치, 5년치 밥을 미리 땡겨와서 주가를 밀어 올렸는데, 막상 1, 2년이 지나고 보니까 여전히 수익이 기대보다 안 나오는 겁니다. 먹은 밥은 이만큼인데 만들어지는 밥은 이만큼인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는 거냐면 역성장이 나왔다는 것이고, 역성장이 확인되면 시장은 어떻게 돼요? 급격하게 무너지는 겁니다. 그리고 침체라는 것도 오는 거예요. 성장하지 못하는 게 침체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침체와 주가 폭락이 같이 움직이게 되건, 그리고 이러한 주가 폭락이 더 강하게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밥을 미래의 것까지 다 땡겨와서 먹었을 때 타격이 커진다는 겁니다. 그냥 직관적으로 설명을 드린 거예요. 이 얘기를 왜 드렸냐고 한다면, 실적 얘기를 드렸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단순하게 실적이 잘 나오면 주가가 오른다, 이게 아니라 많은 미래의 밥을 땡겨왔을 때는 지금의 실적이 좋게 나와도 부족해 보일 수가 있는 겁니다. 좀 더 나와야 되는데 하면서 떨어지는 경우도 있는 것이고, 반대로 너무 실적이 잘 나와서 그 다음 실적은 또 안 좋아질 수 있다라는 기대감까지 미리 반영을 하는 거예요. 주식시장의 특성이라는 거는 당장 먹은 밥만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밥까지도 고려를 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실적에 집중해서 봐야 된다는 것이고, 이번 주에 변동성 자체는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요한 기업들이 실적 발표를 할 것이고, 그럼 이 실적이 앞서 말씀드린 것 중에서 어떤 부분을 자극할지에 집중을 하시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분기에 이만큼 상승했던 게 이번엔 이만큼만 상승을 한다는 거는 단순하게 그래도 실적이 좋잖아가 아니라 미래의 가치로 봤을 때는 밥이 줄어드는 결과,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를 이렇게 계산을 해서 3년치를 올려놨는데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생기면 시장은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러한 식의 사고방식들이 움직인다라는 것이고, 실적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신 상태에서 실적 발표 이후에 시장을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에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어요.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드리자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실적 이슈와 함께 변동성이 높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시계열상으로 장기 추세로 보았을 때는 조정이 좀 더 한 1, 2주 정도는 진행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자, 그러한 두 부분 고려하셔서 리스크 관리에 집중을 하면서 투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오늘 영상 여기까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